입시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2016년, 17학년도는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이제 어차피 상대평가는 똑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2018학년도 현재 중3부터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상대평가 쓰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학년들은 진로 선택 동기란이 있어요. 2학년들은 없습니다. 1학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예비 고1, 그 다음에 현재 고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3, 고1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있는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교내대 실제 참가 인원 등을 기재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동아리를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은 이제 저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렇게 가고요. 바뀌기 때문에 저거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등학교 4학년 이상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가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좀 없애주세요. 좀 눌러서. 네. 거기 그냥 누르시면 돼요. X표만 누르시면 돼요. X표. 네. 네. 한국사는 수시에서는 안 씁니다. 정시에서만 쓰는데 그럼 과연 한국사 절대평가는 어떻게 되냐? 상위 11개 대학 또는 상위 15개 대학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경예시부터 건대, 동대, 중명여대까지 15개라고 그래요. 그 학교는 전부 다 1등급을 다 만점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1등급이 한 몇 %냐? 대략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급 따지면 손이 9등급 따지면요 4등급 중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 다음에 경기권에 있는 대학들은 2등급까지 만점 처리한다. 그럼 50%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사는 평소에 그냥 공부하는 대로 하면 돼요. 이 한국사 이제 난이도를 보면 보통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7급 정도 보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보다 쉬워요. 네. 그러니까 한국사는 또 중요한 게 이 한국사가 지금은 그 연대하고 연대, 그 다음에 나라 대 나라, 뭐 시대 시대를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많이 나왔는데 올해는 지금부터 그런 게 안 나오고요. 그냥 시대 하나 안에서 그냥 문제를 푸는 거라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평소에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이제 지금 올해 변수는 이제 올해부터 이 수시 전형이 1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학생 100% 전형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대랑 외대가 했거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전형은 사실은 학생들한테 수시 2차에 없기 때문에 되게 학생 입장에서는 지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붙으면 사실은 착각일 수 있는데 붙으면. 예.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서울을 많이 먹이시죠? 예? 서울대 보내시려고. 서울을 많이 먹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안 해놓으면요. 고3 되면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대학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달라진 게 이거는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을 좀 구제해주자고 만든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글자 수가 이렇게 줄은 거예요. 사실은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면 글자 수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실 때 선생님이 써주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이제 주로 뭐 아이가 내신이 몇 등급 이걸 보시는데요. 교육과 영역에서 우리 아이가 활동한 내역들이 빠져있는지 안 빠져있는지 그걸 꼼꼼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이제 바쁘실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항상 잘 참여를 못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3월, 4월 되면은 학부모 총회를 하잖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그때는 꼭 가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가야지만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잘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안 가셔도 돼요. 근데 학생부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할 때는 꼭 가세요. 그래야만 선생님이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학교에서 쓰는 부분인데 이제 보면은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 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있는 대학들이 있는 고등학교가 있고 없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등학교를 찾으실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들어있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시는 두 개를 구분되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논술 이런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실제로 비율은 되게 높아요. 특별 전형보다. 근데 여기는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는 실제로 인원수는 많이 뽑는 대신에 단점이 뭐냐면 합격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수능 내신만 갑자기 준비하다가 장석이 안 나오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논술이에요. 상위권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진짜 여기 보면은 25%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쪽은 특별 전형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조상님을 잘 만난 경우 독립유공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뭐 특기자 있잖아요. 특기, 어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여기는 인원수가 적은 대신에 합격률이 50%가 넘어요. 그래서 저희가 농담을 그러거든요. 특별전형은 시어머니 며느리도 모른다 그래, 합격률을. 근데 실제로 저거는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지원하는 학생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내가 지원 자격이 무조건 되면은요, 무조건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건요. 학교에서도 실제로 보면 작년에 그 상위권에 뭐 서강대 성균관에 가는 애들 보면은요, 내신이 7등급도 붙고 막 그래요. 근데 여기는 못 붙어요, 절대로. 예. 왜냐하면 저쪽은 결국은 특별 전형이 있다면은 이제 필요하시면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이 수시가 이제 64.2%고 정시가 이제 35.8%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과는 58%인데 이건 순수하게 학생부 100% 전형이에요. 대신 수능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강남 친구들한테는 잘 안 맞는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상위권 대학들은 저걸 안 한다는 거죠. 한다고 해도 수능 체제를 붙이는 건데 지금 이제 제일 높은 대학이 중앙대랑 외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논술이죠. 이 논술은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상위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내신에 대한 부담이 좀 많이 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입학 사정관 전형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학생부 교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수시의 전체의 한 거의 80%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전형 준비가 강남 친구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있죠. 지금 2016학년도에는 종합전형 선발 비율이 30%까지 가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사고가 나면서 계속 지금 2014년에 오히려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이 이제 오히려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논술과 그 다음에 종합전형과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이제 특기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이 앞으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간단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을 지원한다 그러면 제 1순위가 대학에서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기소개서가 제일 먼저예요. 자기소개서는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추천서 이제 선생님 추천서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요, 멘토를 만들어야 돼요. 논술은 사실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아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에서 보는 게 뭐냐면 연속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학년 돼서 갑자기 막 닥쳐서 하면은 그거는 입학 사장관들이 평가할 때요, 이 친구는 여기 오려고 이렇게 준비했구나 하고 그냥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기소개서가 40점이고 그 다음에 추천서, 선생님의 추천서가 요즘 되게 중요하죠. 이게 3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과 내신이 각각 30점인데 상위권들은 내신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근데 중위권 대학이다. 우리가 중위권 그러면 어디쯤 따지냐면 보통 숭실대학교 정도 따져요. 그러니까 숭실대 그러면 이제 감이 안 오시죠? 그런 대학도 있어? 이제 그러시죠. 예. 예. 내신이 제일 먼저. 왜? 중간권으로 갈수록요, 자기소개서 쓸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활동 내역이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보는 건 뭐예요? 내신이 좋은 친구들 위주로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중간권 대학들은 내신 좋은 친구가 대학 와서도 학점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건 좋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응용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 쪽으로 못 가니까 아까처럼 자사고나 외고를 가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대학들이 폐지가 됐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권 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그렇게 뭐냐, 지금부터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상위권 학생들은 수능과 논술이 거의 똑같이 변별력이 있어요. 내신은 여기 있습니다. 내신은 보통 상위권에 보통 7개 대학, 2대까지, 그러니까 서울대 빼고요.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2대. 중앙대까지 7개를 따지면은 내신 3등급까지는 다 만점이에요. 대학 기준으로. 그리고 5등급까지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논술은 딱 3점에서 4점 정도 딱 뒤집게 만들어 놨습니다. 점수를요. 그러니까 다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 최저가 논술은 되게 높아요. 연대 같은 경우에 4개 영역 합이 6이잖아요. 이거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보통 연대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28% 정도가 떨어져요. 네. 서강대 3개 영역 각 2등급이잖아요. 보통 31% 정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능하고 논술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부장님 물어보셨는데 수능 체제를 통과했어요. 대학에서 100분위로 쓰느냐?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의심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절대로 안 씁니다. 무조건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하면 등급으로 쓰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올 1등급이던 올 2등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대학들은 내신 위주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논술 준비를 우리가 한다, 우리 아이가. 연고대 논술 준비는 지금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높다고 하는 실제로 중앙대 논술 준비도 안 할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도 논술로 뒤집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하려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 아이는 뭐 1학년 때부터 영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내신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내신이 안 나와요. 계속 안 나오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 중학교 3학년에 배우는 과목이요. 고등학교 1학년 그 문제가 교과서랑 한 36% 정도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고등학교 가면은요, 이제 교과서가 많아지죠. 중학교 몇 종이에요? 8종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18종이에요. 제가 18 그러면 좀 욕하는 것 같으니까. 18종이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내신은 사실은 잘 받을 수 있지만 수능은 안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보고 있는 EBS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블랙박스. 여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교재 18종을 다 묶어서 만든 게 수능 교재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학습지예요. 그러니까 학습지는 내신 공부할 때 안 맞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학교 사줬는데 공부 안 하잖아. 그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내신 공부할 때는 학교 거만 가지면 돼요. 여기 또 학원에서 주는 것만 갖고 하시면 돼요. 내신은 그렇게만 받으면 되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능 시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모의고사를 보시면은요, 보통 표준 점수 나오고, 등급 나오고, 100분위 하고 등급 나오잖아요. 이제 1학년 지금 아직 중3 어머니들은 아직 안 했으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보실 때 항상 그걸 보세요. 표준 점수 더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대학 갈 수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관리하시려면 100분위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100분위로. 100분위가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게 있죠. 아이들이 이제 고3 되면요. 엄마 나 할 수 있어. 지금 성적이 막 5등급 나오는데도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막 6등, 7등 나와도요, 연고대를 껌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일 못 믿으실 게 뭐냐면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에요. 이거는 믿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예. 전체 인원의 99%가 다 떨어져요. 근데 100분위로 관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진짜로 만약에 평소에 1등급이 꾸준히 나와요. 근데 얘가 고3 때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이 꾸준히 나올까? 이 고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평소에 공부를 했는데 100분위가 2% 안에 들어가는 친구 있어요. 꾸준히. 4%가 끝이죠. 이등 나오는 친구는 최악의 경우 답안지를 밀려 쓰지 않는 이상 4%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2등급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친구는 7%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7%를 꾸준히 찍으면요. 최악 경우에도 12%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3등급이다. 이 친구는 16%예요. 23%까지가 3등급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가 그냥 무조건, 아이는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예, 지금도 내일 모레 수능인데요. 지금도 5, 6등 친구들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 한양대 정도 가겠지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3 때 이게 배치표를 보면요. 세상에 대학이 이렇게 많은가? 갈 데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요. 표준점수 갖고 더해갖고 어느 대학 갈까? 이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학습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진짜로 가능성이 없는지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시는 기준이 그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1등급은 2%, 2등급은 7%, 3등급은 16%.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최악의 경우라도 그 안에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대학에 수시에 지원할 때 수능 최저 기준에서 충분히 부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9월달 모의고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그 9월달 모의고사를 갖고 오라고 하면요. 안 갖고 오세요. 왜? 시험을 못 봤다고. 뭘 갖고 오시냐면 3, 4월 걸 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되겠냐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모의고사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갈지는 지금 전혀 관계가 없어요. 고3 수능이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분원포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서울을 목표로 한다. 인문계에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최소한 저기 85% 있죠.
상위 15%입니다. 그죠? 85%가. 그러니까 85%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그 밑에 이제 뭐 그 대학 빼고 여기 보면 이제 한성대, 삼성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고우의 대학들. 그래서 15%가 뭐냐면 인서울의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야 수능이 들어가야지만 그 3등급 딱 중반이죠. 그 정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원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시험 보고 나면 옆에 모의고사 성적표 보시면요. 보실 때 옆에 보면요. 전국 단위 또 반 단위 이렇게 그 숫자수가 써 있어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보실 때. 그다음에 자연계는 어디냐면은 최대로 보면은 요까지예요. 80%. 예.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학생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죠. 옆집 아이를 등장시켜가지고. 예? 옆집 아이는 다 엄친아야. 다 잘해. 근데 우리 아이는 인문계가 얘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자연계가 얘가 인문계인데 우리 아이는 80이고 옆에 아이는 85면 어머니는 모르시니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연계는 인문계보다 한 5% 가까이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공부가 수학, 과학 때문에. 그러니까 인서울의 마지막은 80%가 인서울이에요. 인서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비교한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파란색이 우리가 얘기하는 고3. 옆에 있는 게 고등학교 4학년 이상이에요. 엄청 많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요. 졸업생하고 재학생도 달라요. 근데 점점점 수능이 지금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럼 점점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4학년 이상. 네,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었죠. 작년에 새하고 졸업생이, 재수생이 새하고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고3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그런 얘기 했었어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앞에가 끊어지는 부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능 성적을 가지고 현역 친구들이 대학을 가기가 만만치가 않으니까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통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 남학생 비교해보면요. 남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하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학. 근데 여학생 이상하게 수학을 못 따라가더라고요. 물론 이쪽에 가면은 이제 저쪽으로 가면서 많은 채 남학생들이 이쪽에 많은 이유가요. 이 여학생들은 이제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일단 체력이 좀 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여학생들 남학생하고 좀 약간 달라서 좀 끈기가 약한 편이 있어요. 남학생들은 좀 약간 무식한 면이 있거든요. 공부할 때. 수학은 좀 무식하게 공부를 해주는 필요가 있어요. 예, 물론 공부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더 심각해요. 왜냐면 수학, 과학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연계 가는 친구들은요. 수학보다 제일 중요한 게 과학이에요. 수학은 사실은요. 자연계에서요. 써먹을 때가 많은 데가 별로 없어요. 공대 수학이 현재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고3 수학보다 쉬워요. 수학과를 갈 거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간호보건과를 갔어요. 의대 갔어요. 의대 수학 안 필요해요. 과학은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의대가 왜 자연계에서 계속 뽑고 있을까요? 관행 때문에 그래. 관행 때문에. 예. 의대 선생님, 교수님들도 꼭 인문계를 안 뽑고 자연계를 꼭 뽑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수학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수학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밑거름인 거고요. 과학은 나중에 졸업해서 좋은 데 취업하기 위한 밑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자연계에서 과학을 못하는 친구는 수학을 잘하는데 과학 못하는 친구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대학 가서도 못 따라가요. 예. 인문계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국어예요. 국어. 예.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학생들이 가끔 재수를 한다고 문의를 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인문자연계 통틀어서 보는 게 뭐냐면 국어예요. 국어 성적은 절대 안 올라갑니다. 예.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다시 재수를 하잖아요. 내년에 또 오면 똑같아요. 국어 때문에 성적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국어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일수록 앞으로 재수를 해도 훨씬 더 유리해지는 거고 평소에 공부 골리할 때도 굉장히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국어 성적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반영하는 100분위 정도 그냥 계산해 놓은 거니까 그냥 지금 현재 복사해 놓은 데 있으시죠? 예,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가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설명할 때 이제 대학별고사는 이제 논술 보는 대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시면 학생부가 있고 논술이 있어요. 사실은 학생부는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를 많이 반영해줘야지 돈을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고려대 같은 경우는 55대 45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저 안에 45%만 교과고 10%는 비교과예요. 비교과가 교과보다 합격 가능 반영 비율이 거의 99%입니다. 사실 저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술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논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유형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요. 단순하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간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고요. 인문사회 통합 논술인 대학이 있고 이렇게 자료 해석하는 논술이 있어요. 통계나 도표나 그림 보는. 요건 이제 추리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잘해요. 그리고 잔머리가 발달된 친구들이 잘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리가 나오는 또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가 나오는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가 수능이 점점점 또 영어도 절대평가가 된다고 하면 영어를 논술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교육부 자꾸 이제 막으니까 못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그래서 만약에 논술 공부를 한다고 하면요. 먼저 이 유형에 맞춰서 아이가 맞는 대학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야 준비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도성 논술은 3개월 정도만 배우면 다 배워요. 통합 논술은요. 왜? 내가 쓰는 법만 알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써서 선생님한테 첨삭만 받으면 돼요. 예.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그냥 논술을 막연하게 나는 좋은 대학 가야지 해서 뭐 고려대 쓰고 연대 쓰고 막 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려면. 그 다음에 자연계도 보시면 수리 과학형 논술이 있고요. 수리형 논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만 나오는 게 있고 과학이 나오는 논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목표로 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를 골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좀 아이가 성향이 어떤 게 맞는지.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논술이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논술 같은 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지원하는 수험생 보시면 지금 2등급 때에 수능 2등급이 제일 많죠. 근데 내신은 지금 보시면은 2등급도 제일 많아요. 2등급. 그러니까 실제로 논술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수능 2등급과 논술 2등급, 그러니까 내신 2등급 때 애들이 가장 많은데 실제로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영향력이 있는데 왜 내신이 중요하냐 하면 이제 그건 뭐냐면 내신이 좋고 수능 통과한 친구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친구들. 점수가 지금 21.3점 정도가 논술을 쓰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인데요. 내신을 따지면은 보통 2.21등급 정도 돼요. 그 밑에 있는 가로가 등급이에요. 저걸 제가 한 단점 써놓으면 모르시니까. 근데 보시면 점수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내신 등급이 점점점 올라가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는 뭐예요? 저희가 농담을 그러거든요. 수능도 통과하고 여기 내신이 1.68 이내에 있으면 논술에 애국가만 써놓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논술 자체에 대한 점수 폭도 있지만 내신은 소수점 6자리까지 써요. 대학에서. 동점자 때문에. 그러면 0.001로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받아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학생부 보시면 대학별 극한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거의 차이가 안 나죠. 고려대는 5등급까지가 1.2점 차이예요. 그 다음에 건국대는 5.6, 서강대 1.6, 아주대 6, 연대 0.8. 보시면 학교가 올라갈수록 상위권에서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내려갈수록 커지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연 우리 아이가 논술에서 만약에 붙을 수 있느냐? 보시면 이게 있죠. 논술 관계상 1.7등급 이내에 있으면 논술 영향력이 적어요. 평타만 써도 붙습니다. 단 이제 수능을 통과된 조건 하에서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강남 친구들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보통 2.58이 가장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 등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강남에서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닌다고 치면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이 친구들은 이제 보통 최대로 잡으면 4.45까지가 가장 변별력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만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은 아이한테 너 1등급 받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4등급 이내만 들어와 주세요. 예. 그러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부모님도 스트레스 덜 받는 게 뭐냐면 4등급 이내예요. 나머지는 논술은 딱 3.4점을 뒤집게 돼 있거든요. 그럼 딱 여기밖에 차이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보시면 이게 극간 차이가 되게 크죠. 아까 내신보다 훨씬 크죠. 서강대는 지금 보시면 1, 2등급 차이가 4점, 3등급이 4점 이렇게 벌어지죠. 중앙대는 1점밖에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논술의 변별력이 큰 대학들은 점수 폭이 큰 데예요. 네. 그러니까 중앙대는 보시면 1점밖에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뭐일까요? 오히려 내신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서강대학교는 4점, 4점씩 벌어지니까 엄청 큰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경희대도 많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경희대하고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도 상당히 많이 반영하는 쪽에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연대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대하고 똑같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신 좋은 친구, 논술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수능 좋은 친구 다 뽑으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죠. 근데 이제 연대 지금 논술을 이제 이렇게, 근데 4개 영역 합의 6인데 실제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분포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끝에 가면 그만큼 내가 분리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만 들어오면은 논술을 보고 붙을 확률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아이들 시키실 때요, 내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 특히 수능을 잘 보면 그만큼 영향력이 수능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 아이가 그냥 뭐 평범한 일반고를 갔다. 이 친구들은 이제 사실은 그 고등학교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아이가 지원하는 고등학교가 수시형 고등학교냐, 정시형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는 수시로 대학을 많이 보냅니까? 정시로 많이 보냅니까? 만약에 수시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수능이 거의 안 나와요. 네. 근데 반대로 수시보다 정시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는 수능은 잘 나오는데 내신이 안 나오는 고등학교예요. 그러면 딱 그 고등학교 갈지 안 갈지 결정이 딱 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만큼 들어온다는 거죠. 보시면 이제 뭐 신학과 같은 경우는 7등급도 붙어요.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끝에 점수를 가지고 아이한테 너무 희망을 주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대학들이 홍보를 나가시면 설명은 그렇게 하죠. 우리 학교에 6등급도 붙었다. 근데 그거는 확률적으로 1%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학은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오죠. 예. 대학은요, 아이들 머리를 돈으로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이제 한번 이제 입학과의 팀을 만났더니 직업병이죠. 교복입은 신고한 지나가면 머리를 샌대요. 7만원, 7만원, 7만원 이렇게. 예. 예, 그런데요. 예. 직업병이니까. 예. 그래서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상위권 11개 대학은 연대를 지원하는 점수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바뀌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보다 이제 그 밑에 뭐 건대나 그러니까 이제 중앙대를 제하고 외대, 시립대, 경희대, 건대, 동대, 숙대는 요거보다 뒤에,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고요. 뒤에는 앞에가 다 3으로 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있죠. 0점 차이가 0.02밖에 안 나요. 특히 2, 3학년 성적비율이 높은 대학이에요, 연대는. 그러니까 1학년 성적보다는 3학년 성적이 잘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특히 반영 교과목의 단위수가 가중치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성적 보시면 왜 단위수 적혀 있잖아요. 국어 몇 단위. 단위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국어가 4단인데 1등급 나오고 도덕이 1단인데 4등급 나왔어. 근데 반대로 나온 친구도 있죠. 둘 다 합치면 평균 3등급이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계산할 때는요, 점수 차이가 대학 기준 환자 점수로 3점 넘게 차이 납니다. 3점이면 그 안에 동점자가요, 적어도 5,000명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관리할 때는요, 단위수가 높은 단위를 잘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전과목 다 쓰는 대학은요, 거의 없죠. 교대 가는 친구도 혹시 이제 여학생이 있으면 교대 이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교대는 수능보다 내신이 잘 나와야 됩니다. 내신이 안 나오면 절대 교대 못 갑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과목 다 쓰는 대학이 서울대랑 연대인데 기타 과목들은 과락 점수를 치죠. 60점 넘으면 만점. 만약에 안 넘으면 0.01씩 깎아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교대를 가는 친구를 빼놓고는. 예. 그래서 논술 부분 자연계는 보시면은 여기가 제일 많죠. 3등급 대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좀 논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면요, 점수가 요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신이 정말 안 나온다 그러면 좀 논술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자연계도 보시면은 자연계는 더 많이 벌어지죠. 훨씬 더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 안에 그래서 보시면 내신이 아주 좋은 친구들, 보통 여기 내신이 이렇게 잘 나오는 친구들은요, 평균적으로 지원자 중에 30% 가까이 있어요. 나머지 10%는 다 어디 있냐면 저쪽 뒤에 가다 붙어 있어요. 전부 다 뒤에. 예. 근데 논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결코 좋은 전형은 아니에요. 왜? 평가 기준에서 객관성을 그래도 많이 확보하는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내신 보시고 다른 대학에서 뭐 쓴 때 이제 같이 보시면 될까요? 고려대나 서강대나 뭐 성균관대, 한양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이제 보시면 이제 작년까지는 이쪽이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이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여기가 커지고 있죠. 그죠? 이쪽하고. 그러니까 교내 교과의 활동이나 자기소개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계속. 근데 참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자기소개서를 쓰는 양식이에요. 이제 쓰시는데 1번이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학업에 기울인 노력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의고사도 쓰고 뭐 다 썼어요. 근데 지금 못 쓰죠. 이건 뭐냐면 내신으로 쓰는 거예요. 내신으로. 그래서 여기 평가하는 항목이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내신을 잘 받아오면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잘 무난하게 했다. 그래서 성실성이라는 판단 기준을 1순위를 보는 거예요. 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학년 성적보다는 성적이 가면서 올라가는 친구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대해 줍니다. 그러니까 1학년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1학년 성적이 좋았는데 2, 3학년 올라가면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탈락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성적성에서 마이너스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재학전형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이다. 여기 같은 건 뭐예요? 3개 이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보통 한 개만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건 3개 이내면 한 개 써도 되고 두 개 써도 세 개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는 건 뭐예요? 전공 적합성하고 리더십을 보는 거예요. 예. 요거 보는 두 번째라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본인이 의미를 두고 활동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진로 희망사항에 뭐 A학과 가서 써놨는데 B학과 공부를 했어요. 감점 절대 안 나갑니다. 오히려 내가 바꾼이어에 대해서 명확하게 써주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학교 생활 중에 배려 나눔이죠. 여기는 뭐냐면 갈등 갈림이 역경 극복이에요. 역경 극복 참 답이 없죠. 요즘 고등학생들이 무슨 역경 극복이 뭐 있다고. 뭘 보냐면 저게 보는 건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또래 효과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하잖아요. 뭐 장애우도 돌봐주고 뭐 급식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래 효과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스터디 그룹. 뭐 내가 수학을 잘하는데 옆에 친구는 나보다 국어를 잘해요. 서로 이렇게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게 스터디 그룹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 반장을 하든 부반장을 하잖아요. 이런 거에서 느끼는 것들. 그리고 자율문항은 뭐예요? 거의 90%가 지원 동기 학업 계획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을 보는 거거든. 전공 적합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좀 미리미리 이렇게 조금씩 초안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 나중에 고3 돼갖고 한 달 또 몰아쳐서 쓰게 되면요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집은 이렇게 대필에다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되죠. 예. 근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대학교 자율문항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건대하고 성균관대는 자율문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도 보시면 교육 환경. 요게 들어가면 무조건 강남은 좋은 거예요. 예. 서울대학교도 보시면 자기소개서 뒤편에 학교 환경을 쓰는 3가지 종이가 있어요. 그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들의 어떤 그 교육 환경, 그 다음에 고등학교 유치되어 있는 지역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대가요, 진짜 연자제예요. 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서울대를 1단계 통과하는 변수가요,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1단계 전년도 합격 철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학교에서는 이미 검증된 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시면 왜 신문에 가끔 나오잖아요. 1위부터 30위까지 서울대 입학한 숫자. 잘 보시면 1위, 30위까지 하나도 안 변해요. 단지 그 안에서 순위만 바뀌는 거예요. 뭐 대원형 1등 했다가 용인형 1등 바뀌는 거예요, 계속. 뭐 경기고가 10등 했다가 5등 했다가. 근데 1위부터 30등까지 보시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그건 뭐냐면 서울대에서도 그렇게 뽑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 3가지 중에 하나 골라요. 다 보면 지원 동기, 학업 계획, 진로 계획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서울대학교는 도서를 쓰죠. 예. 이 도서는 서울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 면접 보면요. 70%가 이 도서 문제 때문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거나 아예 안 읽었는데 읽었다고 거짓말 치는 친구들.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보통 하나 정도는 전공 적합성과 맞는 걸 읽고요. 나머지 2개는 인성에 좀 도움이 되는 것들. 읽어주시면 훨씬 더 면접에 도움이 돼요. 예. 그 다음에 시립대도 지원 동기. 연대도 이건 역경 극복이죠. 한양대랑 홍익대는 아예 자기소개서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도 지원 동기를 쓰니까 대부분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지원 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대학에만 자기소개했으면요. 적어도 그 학교의 지원 동기는 딱 그걸 보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들어오는 학교에 어느 정도 네가 알고 와라. 그 뭐예요? 그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커리큘럼도 있고
학교의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 교훈이 있어야지 대학도 교훈이 있어요. 그걸 알고 가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 하나로 그냥 실례 말씀을 드리면 뭐 학교가 좋은 건 아니지만 단국대학교가 7년 전인가 60주년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면접 보러 왔는데 개량한복을 입고 왔어요. 개량한복 아시죠? 너 그거 왜 입고 왔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단국대가 어떻게 세웠냐면 설립을 했냐면 독립유공자가 설립한 대학이에요. 유공들이 모여서 설립한 대학이 그 단국대인데 이 친구가 그 해가 이제 60주년이고 이 학교는 독립유공자들이 만든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옷을 입고 왔다. 면접 보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 근데 교수님들 보기에는 상당히 열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노력을 했다는 거. 뭐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보는 건 뭐냐면 면접 볼 때야 면접을 굉장히 되게 힘들어 하시잖아요. 근데 서울대를 빼고는 면접 준비할 게 없어요. 1단계 통과하면 60%는 붙은 거예요. 교수님들이 보는 건 뭐예요?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우리 학교에 오면 아, 우리 학교 와서 잘 가르치면 이 친구가 인재가 될 거냐 안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머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대 만약에 1단계 내가 통과를 하면 면접 준비를 서울대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 대학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학교가 내려갈수록요 면접을 어렵게 안 봅니다. 오면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야, 우리 학교 오면 이런 게 좋아. 그러니까 너 와라. 이거죠. 회유하는 거예요. 네. 근데 상위권 대학들은 좀 이제 배짱이니까 좀 어렵게 보는 거죠. 뭐 서울대처럼 뭐 6개 문에 들어가가지고 10분씩 갑자기 뭐 이상한 질문해갖고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면접은 안 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교사 추천서를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교사 추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한테. 근데 선생님들이 어떤 걸 체크해 주는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체크해 주는 거예요, 낼 때. 그래서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에 아이가 학업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는지, 자기 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지, 이 중에 선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책임감, 성실성, 리더십 중에 평가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가 정말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학부모 총회 있을 때는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원자의 인성 같은 거 써주고 평가에 도움이 되는 거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써는 거에서 실제로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에는요 규제가 되게 심해요. 근데 추천서는 좀 규제가 약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입학사정관들이 교사들한테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사들 추천서 쓰는 방법을 알려줘요. 야, 이렇게 쓰면은 괜찮아. 만약에 내가 영어 성적 받았어요. 근데 못 쓰잖아요. 어학 성적 받는 거. 그럼 이렇게 쓰면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영어에 뭐 1학년 때 관심이 없었고 4등 받았는데 지금 2학년 때는 한 2등급 나왔어요. 공부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도 너무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보기엔 어떤 게 있냐면요. 이미 대학은 고등학교 애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작년에 들어오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지원하면 아, 이 친구는 어학이 있구나. 다 알아요.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요즘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머리를 많이 쓰는 게 추천서를 어떻게 두리뭉실하게 쓰느냐. 이걸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놓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일단 받아놓으시면 어딘가에 써먹게 돼 있어요. 네. 그렇다고 시간을 굳이 낼 필요 없죠. 이제 이게 이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못 쓰게 하는 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쓰지 말라는 거 쓰면은요, 영점 처리됩니다. 있더라도. 이건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건 잘 읽어보시고.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하신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임원 활동을 해요. 리더십 전형이 없어졌지만. 그럼 여기 보시면 학급 반은 여기 상해 11개 대학의 지원자 중에 거의 60%가 이걸 해요. 근데 여기는 되게 적죠. 저쪽 이게 있죠. 근데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학급 강 간부는 3학년 1학기까지 총 몇 학기예요? 7학기죠. 아니 9학기죠. 그 중에 한 학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양시키실 거라면 이게 낫다는 거죠. 1년 동안 하는 게. 그래야지 실제로 대학에서요. 만약에 학생회 총학생회 하잖아요. 내가 학생회장 하면요. 가점을 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시키지 않으실 거면 아예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시키실 거라면은 이걸 시키지 말고 이걸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소성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키실 거라면. 예. 이해가 되시, 무슨 얘기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여기 서울대부터 이화여대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지금 학교 내 임원 활동하는 비율들입니다. 예. 그럼 내가 지금 이 11개 대학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게 유리한지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계열별을 보시게 되면 모든 학과의
다 1순위가 독서 경시대예요. 논술 경시대예요. 예. 요즘 대학들이 이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교내할 말고요, 대학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주최하는 거. 요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대 거라도 대학에서 하는 건 돼요. 예를 들어서 외대랑 YTN이랑 왜 어학 하잖아요. 이것도 됩니다.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일반 사설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백일장.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지원하는 수험생들이 계열별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도 보시면 견해 영어 경시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를 참여해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에서 보는 건 뭐냐면요. 상을 못 받더라도 왜 여기에 참여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보는 건 뭐냐면 연관성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꼭 상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받아주면은 물론 가점은 있겠지만 그 상이 결정적으로 아이가 합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예. 이 친구가 어느 정도 그 학과에 대해서 교내 영어에서 나갔는데 영어가 왜 필요한지 그 학과에 그런 부분을 써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하지 말려면 꼭 하는 걸 찾아내요. 그죠? 아까 뭐 어학 뭐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됩니다. 다 돼요. 예, 요거는 다 되는데 이게 잘 보시면은요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이 이런 데 가시면은 이거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저도 가서 봤거든요.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요. 시간 되면은 1, 2학년들은 충분히 딸 수 있어요.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은 금융위원회나 기왕제적부 들어가면 이거 상경계열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컴퓨터공학부 가는 친구들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공학계열 가는 친구들, 자동차학과 가는 친구들. 예, 이게 말이 1, 2등급이죠. 사실 거의 기능사랑 똑같아요. 기능사랑. 예. 원래 고등학생들은요, 기능사밖에 못 따요. 법적으로.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면 2급. 4년제를 졸업해야지 1, 2급을 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요, 그냥 들어가서 보고, 이제 이런 건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만약에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국어 능력 인정시험 같은 것도 다 되죠. 예. 여기 현재 적어 놓은 거는 다 자기소개서 추천 써도 되는 겁니다. 예. 근데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것들. 경제신문에서 하고 있는 사고력 테스트라든가 매일 경제신문 테스트, 국어 인형, KBS 다 됩니다. 그러니까 다 되는 거니까요. 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하실 수 있으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리하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해서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은 결정적으로 내가 대학 가는데 무조건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수능과 내신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걸 다 팽개치고 이걸 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단지 이제 부모님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면 다른 친구들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해놓으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KBS 이거 못하는 줄 알고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신보다 실적이 중요하냐. 대학은 절대로 안 따집니다. 내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신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4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러니까 최대로 이제 좋게 봐줘서 4.5등급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활동 내역이 많으면 좋냐. 중요한 건 양보다 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했느냐. 그래서 내가 단점이 있어요. 대학은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을 쓴 친구들 훨씬 더 잘 쳐줍니다. 예. 내가 성격이 무지하게 급해요. 그런 친구 있잖아요. 다혈질인 친구들.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거를 다스리는 법들을 배워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학에서 보기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도 뭐예요? 예? 강남에 이런 거 많다 그러죠. 여기는 없겠지만 뭐 어디 필리핀 가서 봉사활동 한번 하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여기 서초구청 안에 들어가시면 서초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가시면요.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굉장히 많아요. 다 됩니다. 어디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 서울시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은요. 교육부에서 다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관내 외에 또 다른 데 있잖아요. 뭐 강남구도 있고 송파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고 이거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작은 거라도 3년 동안 꾸준히 특히 그런 애들 많아요. 1, 2학년 때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3학년에서 갑자기 하나도 안 해. 시간 없다고요. 대학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1, 2학년 때 학생부 종합전형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했구나. 3학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 탈로 떨어뜨려 이런다고요. 왜?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거니까 아주 작은 거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전공과 연관성. 이거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감점 처리 안 합니다. 오히려 말씀드렸죠. 진로만 바뀌었다면 이유가 명확하면 된다. 이것만 하시면 되니까 아이한테 진로 기재 썼는데 물론 신중하게 쓰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냐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괜히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입학사정관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보면 여기는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입니다. 임직대 입학사정관은 이제 제1회 근데 요즘 이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미안해 죽겠다고 그러더니 경희대 사건 나 때문에 아시죠? 경희대 한의회 사건 못 들었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1회 입학사정관 회장이고 그런데 요즘 사건 나가지고 미안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왜 오고 싶은지를 쓰라는 거예요. 왜 오고 싶은지. 학교를 칭찬하지 말고 나 연대 가고 싶어요가 아니고요. 연대를 나를 왜 뽑아야 되느냐. 네.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있죠. 장단점에서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동아리. 대학에서요. 학생들의 99%가요. 지원 동기를 쓰려면 동아리를 써요. 근데 고등학교를요. 대학들은요. 지원하던 아이가요. 그 고등학교 홈페이지를 다 뒤집니다. 동아리 활동이 진짜 돼 있는지. 이번에 지져요. 이분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건국대학교. 네. 건국대학교 지금 올해 입학사정관 회장님이세요.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진짜죠, 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봉사활동도 보시면 있죠. 지역사회 지도자를 할 수 있는 거 있죠. 서초구에서 서초구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제 만약에 사회복지학과 간다 그러면은 뭐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경영학과 간다 그러면은 왜 내가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꼭 연관성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봉사활동은 60시간만 넘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입학사정관 전형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 네. 시간 날 때만. 여기 보시면 있죠. 또래 부지나 지도, 또래 상담활동, 식사 도우미, 학급 장애어 도우. 이게 뭐냐면 또래 활동이라 그래요. 네. 또래 치킨 말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서초구청 같은 데,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건 사실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평가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교과 성적 평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있어요. 이 학생은 2.1이고 이 친구는 3.3이에요. 당연히 누가 봐도 2.1이 높죠. 근데 이 친구는 수학하고 과학이 3등급이고 밑에 친구는 1.5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의 전공과 연관성이 있는 과목이 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전과목을 다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요즘 뭐예요? 대학은 집중과 선택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을 볼 때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고 자기소개를 쓸 때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학생부 종합전형 보시면 왜 단계별 전형이 있잖아요. 1단계 뭐 3배수 돼 있는 대학이 있고 4배수 돼 있는 5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배수가 적은 대학을 쓰면 내신이 좋은 친구가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배수가 많은 쪽은 활동 내역이 유리한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해요. 혹시 나중에 이제 대학을 보내실 때 배수가 적은데 우리 아이는 내신이 좋은지 비교과 활동이 좋은지에 따라서 평가를 하시면 돼요. 보통 3배수 같은 경우는 요 안에까지 뽑아요. 그리고 4배수 같은 경우는 요까지 뽑거든요. 1단계 배수를. 제일 중요한 게 있죠. 평가 요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시는 게 학업 능력, 잠재력, 역행구 이렇게 4가지가 있는 5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신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있는 게 있어요. 평가 항목은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이렇게 하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있어요. 학업 향상.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년이 올라가면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학생들 성적 안 나온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버리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관리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과목만 잘 관리해 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는 없어요. 3학년 1학기 성적만 무려 50%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보통 이제 여기 나왔죠. 상위권들은 4.1등급, 자연계는 4.4등급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혀 문제가 없고 중위권들은 오히려 중위권 높아요. 하위권들은 뭐 더 내려가는데 왜냐하면
중위권 대학일수록 지원자의 비율과 영역이 많지가 않아요. 내신을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종합전형에서 보시면 수능이 좋은 친구가 종합전형도 많이 오는데 실제로 이제 내신 이제 고려대 융합인재를 보면 성적이 앞에가 굉장히 좋은 친구, 굉장히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죠? 이거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낼 때요. 지방에 있는 학교는요. 한 학생이 서울대부터 저 이대까지 다 쓸어갑니다. 학교장 추천전형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극강인 애들이 앞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은 어떻게 해요?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 받으면 절대 연대 안 주잖아요. 근데 지방은요. 서울대 받으면 다 쓸어가요. 자기 혼자. 이대까지 몽땅. 7개를 다 쓸어가요. 왜 그러냐면 학생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성적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 보시면 여기 극한 차이가 여기 보시면 있죠. 이제 가끔은 이제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1학년 성적이 없는 경우 있어요. 저기 외국 갔다 와가지고 이 친구들은 2학년, 3학년 것만 반영을 합니다. 없다고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2학년이 없으면요, 3학년 성적만 65%가 돼요. 이거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3학년 성적이 좋은 친구가 대학은 훨씬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올라가서 유리해지는 거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자연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신 성적이니까 이제 살펴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니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 특기자 이 전형은 이제 보시면 이런 대학들이 해요.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외대랑 중앙대가 없앤다고 하긴 하는데 확실히 이제 두고 봐야죠.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외국어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공부입니다. 탭스, 토익, 토플 순으로 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성적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11개 대학을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플렉스는 외대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대 가려면 플렉스를 해야 돼요. 왜 탭스는 서울대에서만 쓰는 거고 다 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뭐냐면 보통 IBT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컴퓨터로 보는 거. 요거는 상위권 대학이 여기가 기준이에요. 110점. 평균적으로 110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기까지 오면 이 점수가 어떻게 해요? 지금 상위권 대학을 가는 기준을 보시면 돼요. 요까지가. 그러니까 외대까지. 예. 요 밑에 대학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지원 자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먼 학교 보면 한양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있어요. 탭스 800점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지원 자격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탭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한 이 정도 나오거든요. 900점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대회는 이제 동상까지가 요 점수까지 거죠. 그러니까 요까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올림피아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이 지금 현재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했는데 학교별로 어떤 그 올림피아드를 가장 많이 지원했는지. 예. 사실 올림피아드는 되게 어려워요. 이건 사실 통과하면요. 상위권 대학을 가는 프리패스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만 통과하면요. 웬만한 대학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경시대. 이런 학생들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면은 숨어있는 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이제 특기전형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뽑아요. 알바스트로에서 보시면 활동 보충 자료를 내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내신이 이 정도 들어간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활동 보충 자료예요. 최대 10가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이제 수상 기록을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계 5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이건 이제 아트 테크놀로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설명을 마지막에 드릴게요. 보시면 있어요. 건국대학교 영어학과 하는데 진학 관련 학과 교과 성적은 확실히 맞는다. 건양대 의학과. 사소한 것이라도 나의 생각과 이야기를 만들어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뭐냐면 실제로 붙은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이 친구들을 왜 뽑았는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뭐 의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서강대를 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한의학과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금 선발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도요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붙은 학생들이 왜 붙었는지 여기 이거 있잖아요. 대외 활동이 하나도 없다고 한숨 쉬는 일은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보시면 있죠.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교내 활동이 가장 큰 혜택이다. 특히 그런 애들이 있어요. 동아리가 없어. 지가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요, 학교에서 엄청 좋아합니다. 리더십이 정말 충만하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있죠. 학교 생활에 충실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과정은 결과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미리 작성해서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 세 가지가 학생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했는데, 뭐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고, 혹시 질문 아까 하다 말았는데요. 있으시면 한두 분만 받고 끝낼게요. 네. 네, 그러니까 교내 경시대에 참여했으면 이렇게 나와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비교과 영역에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써주실 때 교내 경시대에 참여했으면 이게 아니고 이 학생이 왜 교내 경시대에 참여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써주시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또 있으신가요? 네. 아, 그건 사실 고급 등급제라고 얘기하기는 뭐한데요. 일단 5등급까지 줄여주는 것 자체가 고급 등급제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 지금 현재 중앙대 빼고, 그러니까 연대, 그러니까 서울대 사실 연대대로 똑같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대, 중앙대 총 8개죠. 이 8개 대학은 대한 모든 대학들은 없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내신이 5등급까지 안에 들어오는 학교는 연대부터 중앙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대 포함해서. 나머지 이제 경희대부터 해서 그 밑에 대학들은 그런 제도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쪽 애들이 이제 내신이 좋은 애들, 그 지방 애들이 유리한 거죠. 강남 친구들은 사실은 중간권 대학으로 내려가려고 하면 할 게 없어요. 내신은 안 좋고 수능이 좋아도요. 중간권 학교는 수능 자체의 최저 기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내신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상위권은 많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일단 쭉 내려가 버리면 4등급 내려가면 점수 차이가 하나점으로 7, 8점씩 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신에 대한 영향이 커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도 어차피 이 친구가 수능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평가하는 기준 서류가 다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내신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급제는 어떻게 보면은 안 쓰는 것 뿐이지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5등급 이내까지 다 1점 안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이미 고등급제예요. 예. 그러니까 내신 관리를 좀 잘해서 이 내신으로 갖고 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반고가 낫겠죠. 그런 부분에서는요. 예. 근데 또 일반고 가면은 또 수능이 안 나오니까 수능 최대 붙어 있는 대학 가기가 또 쉽지 않은 거고. 예. 그런 차례 보시면 됩니다. 예. 한 분만 더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없으시죠? 예. 예. 얼른 가셔서 점심 드시고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끝내겠습니다. 예.